이런 의문도 들 수 있습니다. 칼 858기가 꼭 안다만 해역에 추락했다고 장담할 수 있는가? 또 모양이 같은 기종이라고 해도 다른 항공사 비행기일 가능성도 있지 않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추락 범위를 안다만에서 인도양 전체로 또 비행기 추락 시기를 앞뒤로 더 확장해서 이 추정 동체와 다시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취재진이 칼 858기 추정 동체를 촬영한 곳은 미얀마 안다만 해안에서 3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일반 선박이 100길로 3시간만 가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당시 정부가 발표한 것처럼 인도양 한복판 망망대해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 발생 당시에 정부가 수색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여튼 우리가 자료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저희도 자체 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도 당시에 그 관계자, 사고조사 관계자들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국토부가 당시 사고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안기부가 주도해서 모든 사건을 조사했다. 취재진이 발견한 칼 858기 추정 동체는 858기가 운항하던 항로 바로 아래쪽 바닷속에 잠들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항공기가 추락할 경우 추락 지점을 찾는 결정적인 단서는 항로라고 전문가들은 주장합니다. 항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로에서 대략 남쪽 방향으로 5km에 근접한 지점을 수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추천을 했고 오늘 좋은 결과를 얻은 것 같습니다. 미얀마 교통부도 칼 858기가 항로와 가까운 해역에 추락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858기 동체로 추정되는 잔해가 발견된 곳도 미얀마 교통부가 추락 지점으로 예상한 곳에서 수십 킬로미터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대한민국 정부의 수색팀은 안다만 해역을 놔두고 미얀마와 태국의 국경 산악지대를 수색했습니다. 그리고 수색 시작 열흘 만에 교통부 조사 요원들은 모두 철수하고 사고 책임 당사자인 대한항공 관계자들만 현장에 남아서 수색을 펼쳤습니다. 3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단 한 명의 희생자도 가족 품에 돌아오지 못했고 동체 하나 제대로 건지지 못했습니다. 취재진은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1940년 3월 1일부터 2017년 1월 7일까지 항공사고 기록을 확인한 결과 인도양에서는 모두 21건의 항공기 추락이 있었습니다. 동쪽으로는 호주와 인도네시아, 서쪽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 앞 홍해까지 사고 위치가 나타납니다. 이 가운데 이번에 동체를 발견한 해역 근처를 항로로 이용한 항공기는 군용기를 제외하면 칼 858기가 유일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